안녕하세요. 파노튜브입니다. 중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의 해충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이를 키우고 분석하며 조사해 변형된 유전자를 가지고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해충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외래종 중 해충의 고향이 중국이라는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점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를 전 세계 각국에서는 당장 그만두라며 말리고 있지만 중국은 오히려 이런 다양한 종들을 남몰래 전 세계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한국이 가깝다 보니 중국에서 한국으로 다양한 해충과 외래종이 넘어온다는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그렇게 실제로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지만 중국은 그저 조용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람에 타고 날아간 것이다.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중국 때문에 입은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해충들을 우리 한국에서는 한데모와 비례해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기류를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해충을 일컫는 것입니다. 멸강나방과 열대거세미나방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비례해충이 제주에 출현해 피해 방지에 비상이 걸린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는 비례해충의 개체 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넘어온 해충 중 하나인 중국매미라 불리는 꽃매미가 다시 한번 한국의 생태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꽃매미는 충남 천안에서 대발생한 적 있는 해충입니다.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주로 포도나 배, 복숭아 열매의 상품성을 떨어뜨리거나 소해타무, 가죽나무, 참중나무 등 30여 종 식물의 수액을 먹어치우면서 생육을 느리게 만드는 피해를 끼쳐왔습니다. 2014년에는 1608헥타르, 2015년에는 124헥타르 면적의 꽃매미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꽃매미가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곳은 농촌, 특히 포도 농가입니다. 꽃매미가 포도나무 수액을 빨아먹고 배설물로 그을음병을 생기게 해 포도나무가 말라 죽거나 월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꽃매미가 늘어나자 포도 농가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외래종이 살아남기 힘든 강인한 곳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꽃매미의 상위 포식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토종벼룩존벌을 이용해 꽃매미 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한국 토종벼룩존벌은 꽃매미의 알덩어리에 자신의 알을 산란하는데 벼룩존벌이 산란하는 순간 꽃매미의 알은 죽게 되기 때문에 꽃매미의 수가 조절되는 것입니다. 꽃매미 벼룩존벌의 알이 꽃매미의 알의 기생의 영양분으로 이용하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일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을 넘어 미국까지 전 세계로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요. 이에 중국을 향해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하자 중국 유명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답변은 전 세계의 분노를 일으켰는데요. 현재 코로나부터 시작해 수많은 해충과 외래종 등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건 지구온난화의 문제지 우리 중국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봤을 땐 그저 남 탓을 하려고 하는 걸로 밖에 보이지가 않는다. 우리 중국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 최근 벌어진 일들은 우리 중국 남부 지역의 평균 기온이 높아져 해충 번식과 성장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진 데다 국내 봄철 기온이 지난해보다 높고 강우량은 비슷해 나방류 해충의 발생량이 증가한 것이다. 우리 또한 피해가 엄청나다. 남부 지역의 옥수수 재배지에서는 열대거세미나방이 지난해보다 15% 증가해 농민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니 중국만을 탓할 생각하지 말고 지구부터 살리도록 해라. 우리나라에서 사는 종들이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우리 잘못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걸로 피해 입었다고 말하는 나라한테 말한다. 우리 중국은 전혀 변할 필요도 마음도 없다. 이와 같은 망언 후 따로 한국에게 전할 말이 있다며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매미나방 피해도 심각한 걸로 알고 있다. 본인들의 해충조차 제대로 못 잡으면서 무슨 다른 나라를 탓하기 바쁜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는 한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내뱉은 말입니다. 한국에서 말썽을 피우던 매미나방의 피해는 실제로 심각했지만 한국인 단 한 명의 기발한 발상으로 90% 이상 박멸되며 전 세계로부터 극찬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매미나방은 한때 한국에서 개체 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대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머리, 가슴, 배삼 등 신체형에서 배가 매미처럼 부풀 정도로 많은 알을 품는다고 해서 매미나방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원래 배가 홀쭉해지도록 한 번에 수백 개의 알을 낳는 게 특징인데 최근 몇 년 동안 따뜻한 겨울 날씨 등 기후 변화로
자연 도태하는 알이나 유충이 줄고 번식력은 왕성해지면서 개체 수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올해 매미나방 월동난이 감소한 것은 강우량과 강우일수 증가한 덕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린 틈을 타 곤충병원성 곰팡이를 퍼뜨려 곰팡이에 감염된 매미나방 유충이 집단 폐사시킨 것입니다. 산림청이 조사한 전국 매미나방 월동난 발생 면적은 지난해 2230헥타르에서 올해 516헥타르로 77% 감소했습니다. 또 NFC 기술을 방제에 이용한 것입니다. 월동난 인근에 사물인터넷이 가능한 데이터 기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부화 시기 등의 현장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적기에 방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실시간으로 발생량을 조사하고 번데기 과정을 거치지 않는 불완전 변태를 하는 곤충의 애벌레 시기를 말하는 약충기부터 끈끈이롤 트랩을 설치하는 등 맞춤 방제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50대 농민의 아이디어가 전 세계에서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벌레를 잡는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포충기는 불빛으로 곤충을 유인의 주머니에 가두는 장비입니다. 한번 빨려 들어가면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는 5년 전 담배나방을 잡으려고 포충기를 샀는데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해 창고에 박아뒀다며 마늘 택배 작업을 위해 불을 켰다가 달려드는 매미나방을 보고 포충기를 떠올렸다고 말했습니다. 한 씨는 포충기를 꺼내 가동한 지 30분이 지나자 매미나방이 사방에서 날아들어와 1m 길이의 포대가 가득 찼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사흘간 장비를 가동한 결과 매번 포충기 주머니가 꽉 찼고 장비 주변까지 매미나방이 몰려왔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외국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를 만든 것으로 안다. 이미 그것만으로 충분히 잘못했는데 그들은 왜 도대체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건가? 중국이 없었더라면 아마 지구가 더 깨끗해지지 않았을까? 누가 누구한테 지구온난화를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한국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것 같다. 아마 한국 사람들은 하나같이 빠르고 협심이 가능해서 그런 것 아닐까? 한국에서 살고 싶다. 미국에서도 중국 매미는 유명합니다. 정말 미친 듯이 번식 중이며 생긴 것도 정말 역겹습니다. 당장이라도 알러지에 걸릴 것 같아요. 중국에서 또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지 모른다. 다들 조심해야 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번에 원숭이 두창도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한국에서는 벌레 사냥도 진심이구나. 멋있다. 막기 힘들었을 텐데 재빠른 상황 판단과 한국인들의 발빠른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중국에서 넘어온 해충인 꽃매미에 관련해 좋은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한국 조류와 파리매 같은 곤충들이 꽃매미를 먹는 것이 포착되고 있고 농촌진흥청에서도 꽃매미의 천적이 될 참 노린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꽃매미에 기생하는 미생물을 연구하여 생물학적 방제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